네, 그럼 저희 이제 2시가 되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아마존 US 온라인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행하게 된 주식회사 K존 대표 김성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지난번 사실 컨설팅 이후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어떻게 교육이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처음 일단 진행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세팅을 하게 된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시면 오늘 교육 1차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오늘 저희가 사용하게 될 파일들이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오늘 교육 이후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리스팅 이미지를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한글로 작성을 해서 주시면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진행되게 될 교육 자료들이 같이 첨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작을 끊으시기 전에 저희가 상표권에 대해서 어떻게 상표권이 어떤 거고 상표권을 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같은 것들 내용들을 같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로는 저희가 가장 먼저 1주차 교육 자료를 보시면서 진행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걸리죠. 준비가 될 거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7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아마존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마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번 컨설팅 때는 사실 1대1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는 아마존이라는 시장은 결국에는 아마존 미국, 아마존닷컴인 미국 US 시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마존 유료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을 꽉 붙잡고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면 저 스마트폰에 4명 중 3명이 아마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을 사용하고 있고 아마존 프라임으로서 회원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라는 결론적으로는 한 달에 14불 정도를 내야 됩니다. 매 달마다. 그러면 한 16,000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요. 연간으로 구독하실 경우에 120불 정도를 한 번에 내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아마존 프라임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할 때 무료로 받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것들, 그다음에 저장 창고 또는 영화나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뮤직과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서비스들도 한 번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는 아마존 그의 고객 분포도를 보면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분들보다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균보다는 훨씬 더 중산층이 훨씬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입을 하신 분들도 있고 가입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가입을 아직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메일부터 생성을 해서 페이오니아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페이오니아 다음에 저희가 아마존 계정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생성을 완료하기 전에는 이제 셀러 신원 확인이라고 해서 2차 인증까지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같이 살펴보았고요. 해당 내용들은 PPT에도 사실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보다는 오늘은 이제 디자인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 이미지 리스팅 요거 하는 거 다들 다운받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노션에 들어가시면 해당 요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PPT를.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미지 스토리보드라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디자인이 될 건지에 대한 안내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마존닷컴에 접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 delivery to를 변경해 주시는 거였죠. 여기에 주소지를 10001을 입력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딜리버리 2가 뉴욕으로 다 변경이 돼야 됩니다. 변경이 되면 이제 미국 뉴욕 사람이 보는 입장처럼 이제 변경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우리가 검색을 해서 한 가지의 이미지 디자인 스토리보드를 같이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요 칼림바라는 걸 같이 기획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를 아무거나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하시고요. 적어도 5개 이상의 제품을 보시면서 비교 분석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제품을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영상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7장 사진이 들어올 수 있고요.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6개의 사진을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총 저희는 7개의 디자인을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PPT 상에 여기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기획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기획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은 사실 요 S캡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이버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언제나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냥 캡처 프로그램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를 한번 S캡처를 통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다운받으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클립보드라는 거 여기 누르게 되고요. 여기서 영역을 지정해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캡처를 뜨게 되면 이렇게 붙여넣으면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는 형태이고요. 이거를 가지고 상대방들이 가지고 있는 캡처를 떠서 내 이미지들을 기획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거를 제가 한번 기획을 해볼게요. 이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한테는 요 칼림바 사진이 있어야겠죠? 이 칼림바 사진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사진 촬영한 원본 사진이 들어왔다 봅시다. 무리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빨간색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이 튀는 효과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나중에 이걸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디자이너님이 지금 이것처럼 물이 튀는 효과를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쟁사 거를 보면 여기는 이렇게 아이콘을 넣었네요. 캡처를 떠서 넣고 여기 거를 링크를 복사하시는 겁니다. 요거 링크를 쭉 복사하셔서요. 여기다가 넣고 참고 이미지라고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주시면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물의 사진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빨랐기 때문에 이제 기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뭘 할지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이미지 기획하는 거를 같이 진행하는 거다라는 건데요.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먼저 이런 10가지의 안내사항에 나와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존 사진에서 뭐 어떤 게 잘 팔리는 사진이다 또는 어떤 게 기획적으로 좋다라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모든 거에서는 동일한데 가장 잘 팔고 있는 사람이 쓰고 있는 사진이 제일 잘 팔리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베스트셀러를 따라 하시고 그 다음부터 천천히 나머지 것들은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온라인 셀링을 처음 하시거나 또는 아마존에 처음 들어가시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스킬들을 사용하시다 보면 아마존의 기존의 셀러들이 또는 기존의 구매자들이 보았던 것과 좀 다른 이미지를 보게 되면 조금 구매 전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에 충실해 주신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은 이미지는 7장입니다. 이미지는 7장이 들어갈 거고요. 모든 이미지는 2000에 2000 픽셀로 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000에 2000 픽셀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딱 마우스를 올렸을 때 1001 픽셀 이상이면 이런 이렇게 확대되는 거 있죠. 확대되는 기능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3000에 3000, 4000에 4000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세밀하게 확대가 됩니다. 지금 이거는 2000에 한 2000 정도여서 한 요 정도로 넓기로 해서 볼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셀러들은 2000에 2000인 정방향 이미지, 즉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실 때 이 PPT에 넣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먼저 그려주시고 나서 그 안에서 기획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2000에 2000 픽셀이 어떤 것까지는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시가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 사진은 어떤 거냐면 디자인이 되기 전 사진입니다. 이거는 사진 촬영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받은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기획이 되어서 마무리된 사진들을 저희가 전달해 볼게요. 이렇게 디자인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사진을 촬영하신 사진이고요. 이것은 완료된 사진 예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이 디자인이 저렇게 디자이너님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디자인 포인트에다가는 1번으로 그냥 동그라미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번 동그라미 만들어 주시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1번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빼서 우리가 참고하고 싶은 이미지들을 넣어 주십니다. 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회오리를 넣어 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회오리. 그러면 이 회오리를 저희한테 주지 않으셔도 저희가 회오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텍스트로 회오리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디자이너님들은 이게 어떤 회오리를 말하는 건지 불회오리를 말하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게 S캡처로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거를 그냥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똑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에서는 보시면 15개의 CD 케이스를 슬롯에 꽉 찬 상태를 표현해 달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슬롯이 꽉 찬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디자이너님들이 포토샵을 통해서 그리고 일러스트를 통해서 이것을 복사해서 쭈르륵 놓게 되는 건데요. 실제 사진을 찍으실 때는 이렇게 2장만 놓고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복사해서 꽉 채워주세요 라고 말을 해주시면 제가 채워드릴 수 있는데 말을 안 해주시면 못 채웁니다. 그리고 예시 사진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일이 수월합니다. 왜냐면 한 번 수정, 2차 수정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지연되고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고 원본 사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또 보겠습니다. 헤드셋과 스탠드의 사이에 기둥에 그림자를 넣어달랍니다. 3번. 여기에 그림자를 넣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는 이런 그림자들이 다 들어가지 않도록 사진 작가님들이 여러 개의 조명을 넣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세밀하고 조금은 디테일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림자를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넣어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 디자이너님들이 일반적으로는 추가를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면 저희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디자이너님들이 지금 2분이 계신데 다 아마존 것들을 계속 디자인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그림자가 들어가는 게 좋다 안 좋다는 대충은 아시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작업들을 계속 해보니 우리 마음대로 건들면 다시 수정이 들어와요. 이거 그림자 왜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림자를 웬만하면 플러스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4번도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리모컨에 여기에 이제 버튼의 로고가 제거됐대요. 이 로고를 왜 제거하냐면 여기에 이제 막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유튜브 같은 버튼 바로가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을 이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 이미지 같은 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달라고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작성을 해주시고 나면 작성을 해서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디자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살짝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기획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을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원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기술들이 필요한 거지만 기술은 한번적으로 쭉 올라가면 거의 기술은 거기서 꾸준히 유지가 됩니다. 근데 기획력은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하시면서 같이 이번 제품만 하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제품을 하실 거기 때문에 기획하는 방법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리스팅의 첫 번째 메인 페이지는 누키컷, 즉 흰색 배경의 제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아마존에서의 규정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메인 사진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품이 사진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자인 용어에서는 누키컷이라고 다들 통상 쳐서 부르게 되는데요. 어, 뒤에 배경이 흰색이어야 합니다. 근데 흰색이 이것도 흰색, 저 노트북도 흰색, 우리 컵도 흰색 이런 거죠. 그래서 255에 255에 255 RGB로 흰색이어야 흰색입니다. 그 말인즉슨 사진을 촬영을 할 때 우리 여기를 쫙 다 이렇게 떠가서 가위로 잘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사진 작가님이 누키컷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잘라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만약에 우리 제품이 좀 흰색이다. 근데 그 흰색을 흰색 배경에다가 놔야 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초에 사진 작가님한테 말씀하실 때 저 이거 아마존에 팔 건데 뒤에가 누키컷으로 나와야 된답니다. 사진 색상을 흰색이라고 해도 흰색으로 찍지 않게 약간 잘 찍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사진에서는 누키컷으로 내 제품만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이 칼림바를 예시로 가져온 이유는 자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케이스를 같이 주는 경우에는 케이스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칼림바를 팔지만 칼림바가 이 악기 같은 거예요. 이 악기를 케이스랑 제가 망치도 줍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것도 주게 될 때 이런 사진들도 같이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훌라후프를 팔면서 뭐 예를 들면 뭔가를 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훌라후프를 파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저는 훌라후프인데 파는데 뭐 딴 거랑 같이 안 줘요. 근데 그거를 같이 껴 넣어서 꼭 뭐 이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줄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인 사진 찍으실 때 각도를 가장 중요시 여겨서 사진 찍어주세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정면인 제품이 있고요. 45도로 살짝 틀려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진의 촬영을 진행하실 때, 의뢰하실 때에도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 미리 캡처 떠서 저 이렇게 사진 찍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메인 페이지까지 알아봤고요. 5번에서는 모든 페이지마다 디자인에 참고할 수 있는 링크를 또는 아마존 상품 중에서 첨부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다들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링크들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링크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참고할 만한 제품들의 링크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 링크에 여기서 몇 번째 사진을 제가 여기에다 지금 참고할 겁니다. 라고 각 PPT 장마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세 번째 장을 할 겁니다. 이건 저희가 나중에 더 후수정을 한 거기 때문에 변경이 된 건데 여기에 몇 번째 사진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을 다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섯 번째로 각 링크는 각 페이지마다 최소 한 개씩 이상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개 주셔도 되고 한 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링크를 첨부하기 어렵다면 이미지를 첨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캡처를 떠서 전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꼭 링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링크만 주시고 몇 번째 사진인지를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제외한 사진은 컨셉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1페이지 사진을 제외한 모든 사진들은 누키컷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은 배경이 있어도 되고요. 뒤가 흰색 배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로는 배경 이미지나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를 원하시면 제한해 주십시오 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5번 사진을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놓으시고 저 여기다가 라이프 스타일의 이미지 배경 스타일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사진을 저희가 첨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최종 완료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외국 모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희가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프리픽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현재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음, 홈 라이프 스타일 뭐 이렇게 쓰시면 사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사이트가 뭐 프리픽만 있는 건 아니고 유료로 쓰고 있는 사이트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사이트를 쓰고 있는지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원하시는 게 예를 들면 저는 진짜 이 사진을 꼭 원해요 라고 해서 알려주시면 이 링크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디자이너님이 구매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그냥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를 원합니다 만 해주셔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게임기인 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님이 게임기 하고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을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 거 워크아웃 헬스라고 있는 이미지를 제가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다가 뭐 배경을 넣고 또 어떻게 넣고 또는 투명도를 어떻게 조절하고 같은 기능들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9번하고 10번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9번, 10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에 합성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저희한테 누키컷 이미지를 주셔야 됩니다. 누키컷이라는 건 이미지가 잘려 있어서 지금 제가 이미지를 여기 넣을 때 막 이런 이미지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넣으면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 이 사람들이 잘려 있는 이미지를 주셔야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합성하고 싶은 제품 사진을 누키컷, 즉 잘려 있는 PNG를 주셔야 되는데 혹시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배경이 잘려져 있는 이미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을 주셔야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배경 제품 사진 이미지 아이콘 같은 것들도 저희한테 첨부를 해주시면 더 저희가 빠르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것들을 캡처해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슷한 느낌의 아이콘 이미지들을 찾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채팅으로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 프로덕트 리스팅 하는 거 디자인 기획 가이드를 같이 한번 보았고요. 이 기획을 하시면서 맡기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매니저님들한테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먼저 주시는 디자인들을 저희는 당연히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약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디자이너님들이 투입되어서 수많은 디자인들을 계속해서 해내게 될 텐데 빨리 주시면 빨리 드립니다. 어, 늦게 주시면 늦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사진을 촬영해 주시는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서는 총 7장씩 기획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총 3개 제품에 대해서 기획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하시면서 맡기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저희 디자이너님들과 그리고 매니저님들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좀 디자인 하실 게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남아서 같이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디자인하기 기능은 자, 보시면 저희 해외 전자상거래 보시면 여기 각자 달력이 있으시죠? 이 달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 1이라는 거 1주차 교육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디자인 이미지 기획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확인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리스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팅. 이번에 또 아마존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 리스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사항에 키워드를 잡고 영어로만 번역해드리고 하는 내용들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 제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영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파일을 전달해 드릴 건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각각 한글로 내 제품은 어떤 거예요?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은 아까 노션에 가시면 다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각 제품 한 개씩 총 3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부터 보면 제가 오늘은 이 텀블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존 텀블러 250ml 실버 위드 뚜껑, 그리고 이거는 사무실용 텀블러, 그리고 이거는 스테인레스 텀블러 월 기프트,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한글로 쭉 적어주시면 이런 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몇 미리 용량이고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목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제목은 1번, 무조건 시작하는 거는 대문자여야 합니다. 첫 글자는 대문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K존 for gift라고 하면 gift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대문자로 첫 글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픽스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는 브랜드명입니다. 브랜드명을 항상 맨 앞에 넣어주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아마존에서 보면 여기는 개코라는 브랜드거든요. 그러면 개코 칼림바 17 keys 덤브 피아노라고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무조건 브랜드 이름이 1순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칼림바라고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는 이 브랜드고요. 얘는 아니네요. 여기도 이렇게 브랜드명이 앞으로 들어가죠. 보시면 상표권을 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요 브랜드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요 브랜드. 요 브랜드명이 항상 맨 앞에 들어가게 판매하십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눈에 확 보여지기 위해서는 브랜드명 플러스 1순위 키워드가 맨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순위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텀블러면 텀블러가 1순위 키워드입니다. 또는 내가 잡고 싶은 내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를 딱 잡으시는 겁니다. 접시면 접시, 줄넘기면 줄넘기, 뭐 예를 들면 줄자면 줄자라고 넣고 컴마 찍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용량 또는 색상과 같은 것들은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텀블러가 250ml라고 했죠. 또는 내 샴푸가 1리터짜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로 열고 뭐 1000ml 또는 가로 열고 레드 컬러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시로. 살인바 케이스라고 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보시면 여기는 블랙이라고 적혀 있죠. 컬러가 가로 열고, 여기는 가로 열고 버건디 컬러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한눈에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재질 또는 여기는 가로 열고 마호가니 우드라고 되어 있네요. 마호가니라고 해서 그 나무의 종류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앞과 뒤에 힘을 주시고, 중간에는 길면 사실 아무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과 뒤에 힘을 주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블랙 포인트가 총 5개가 나오게 됩니다. 블랙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들어가 볼게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제목이 떴다면 그 밑에 나오는 여기에 5개, 요게 약간 총알처럼 생겼다 그래서 블렛이라고 부르고요. 블렛 포인트라고 해서 Key Product Feature이라고도 부릅니다. 요거를 5개 적으실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4개에 대해서는 내 제품의 특징을 적어주시고요. 마지막 1개에 대해서는 제품의 워런티 또는 내가 어떻게 너네들을 서포팅 해줄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뭐 통상적인 걸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요. 총 5개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제품의 5개의 포인트들을 잡아서 내 제품을 왜 사야 하는지 굉장히 간단한 것부터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접시를 팔아요. 그러면 내 거는 홈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접시입니다. 라고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거는 다른 상품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천천히 적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내 제품은 친환경적입니다 하면 내 제품이 뭔지를 모르는데 친환경적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키워드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가장 좋은 키워드들이 또 포함되니까 단순히 짧게 적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키워드가 처음에는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블랙 포인트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들도 처음에는 넣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뮤직 아이콘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거 한번 또 볼까요? 이런 거. 여기도 뮤직 아이콘 같은 걸 넣었네요. 그러면 좀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워크컵.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 넣었네요. 이런 식으로 쭉 블랙 포인트들을 상대 경쟁 상대들 거를 보면서 읽으시면서 좀 배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디스크립션입니다. 디스크립션은 우리의 상품을 설명하는 란인데요. 그냥 쭉 내 제품은 어떤 거고, 내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그리고 또 제품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적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저희는 그냥 이렇게 틀을 잡아놨는데, 이거 다 지우고 편안하게 작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실 곳은 키워드 란인데요. 키워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국어로 내가 이걸 뭐라고 검색해야 되는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같은 것들을 키워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키워드의 제한은 없습니다. 255자인데요. 작성을 한글로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가장 유사한 키워드를 맞춤으로 저희가 다 맞춰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있네요. 한 개 더 있으면 여기에는 제품 참고 정보입니다. 제품을 만약에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계신다, 또는 내가 이 제품과 가장 유사한 제품은 이런 겁니다 라고 안내 주시는 링크들, 아마존 링크여도 괜찮고요. 또는 뭐 네이버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계신 링크 같은 것들을 전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요거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거 저장해서 전달 주실 때는 여기에다 다시 올려서 전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번역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리스팅 기획이, 그러니까 영문으로 나오는 것보다 디자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 왜냐면 디자인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영문으로 해서 단순히 기획을 번역하는 거는 진짜 뭐 하루면 또는 이틀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은 굉장히 빨리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디자인은 빨리 하려고 해도 속도가 막 엄청나게 막 하루에 막 10개씩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1개에서 2개 정도라고 보시면 좋으니까요. 이런 것들 조금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상세 페이지 리스팅, 저희가 이제는 브랜드에 대해서 배우고 잠깐 쉬었다가 저희 이제 그 1주차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브랜드와 상표권인데요. 아마존에서는 브랜드 셀러와 일반 셀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 기준은 아마존이 나누는 게 아니라 그 USPTO, 미국 특허청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마존에서 브랜드 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USPTO에 미국 상표권에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USPTO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싶은 이름들을 검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가 삼성이란 이름을 쓰고 싶다 해서 막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미 삼성이란 이름이 미국 USPTO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제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브랜드 명이 있다면 미리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상표권 출원 같은 경우에는요, 1200불에서 약 1500불 정도. 그래서 한화로는 약 13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 상표권 출원을 하는 기간은 뭐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8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도 2년이 넘는 건이 있으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서 한국 변호사님하고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한국 변호사님은 미국에 이제 상표권을 넣을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넣는 방법도 일반적으로는 대행사를 통해서 다시 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빨리 진행을 하시고 싶으시면 미국에 있는 현지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바로 넣는 게 한 달이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변호사님들이 그러면은 내가 미국 변호사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미국에 계신 한국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현지에 계시는 그런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한국어로도 진행을 하시면서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업체는 저희와 이제 MOU가 맺어져 있는 미국 하이언케인이라는 변호사님이시고요. 좀 이따 연락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좀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영케인 변호사님하고 직접 진행을 해서 거래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 USPTO, 즉 코트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거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 지원 사업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지원 사업을 저희가 안내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코트라에 가셔서요. 사업 신청 들어가시고 여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미국은 약 상표권을 진행하실 때 600불 정도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1200불 정도에서 1500불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트라를 통해서 지원받으시면 600불을 지원받으셔서 600불만 내시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600불을 내서 코트라에서 지원을 할 때도 미국 현지 변호사님하고 컨택을 코트라가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윤케인 변호사님하고도 저렴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진행하시게 되면 진짜 요즘 비용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코트라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비스는 동일합니다. 코트라를 지원 받으시건 받지 않으시건. 자, 그러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뭐 상품명과 로고가 확정이 돼야겠죠. 우리가 어떤 브랜드명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제품을 디자인해서 나오게 될지도 확정이 된 상태여야 여러분들이 이 상표권을 출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상표권 출원 접수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변호사님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약 2주 정도면 상표권을 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만 되어도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내 브랜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렵게 생각하고 혼동하시는 부분들이 이 8개월에서 24개월이 지나야 내가 아마존에서 팔 때 혜택을 볼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 1, 2주 정도로 상표권이 출원만 되고 나면 그 출원 접수번호를 통해서 아마존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 문서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 브랜드가 이제 완료가 돼서 아마존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웬만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상표권이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등록 완료될 때 한 번 돈을 또 내셔야 됩니다. 아까 내신 600불하고는 별개고요. 등록 비용이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마다 비용이 조금씩 수수료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긴 좀 어렵고요. 미국 변호사님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견적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자체에서도 상표권을 등록하는 프로그램들을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미국에 있는 현지 변호사님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건을 받아가시는 비용들인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비용은 다 상이합니다. 뭐 1200불 정도에서 좀 싼 데는 1000불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분들은 코트라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하면 어떤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미국의 상표권에 등록하면 어떤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는 우리의 브랜드를 보호받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사실은 동영상을 넣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내 제품이 동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움직이는 거 아니고는 설명이 어려운데 라고 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브랜드 레지스트를 하지 않으시면 등록하지 못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브랜드 레지스트리 기능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 나만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브랜드가 등록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품이 적어도 4개 이상은 등록이 되어야지만 아마존의 홈페이지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브랜드로서 또는 이제 단순히 제품을 쪄다가 파는 게 아니라 나만의 브랜드를 런칭하고 우리 회사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는 브랜드 홈페이지가 조금은 필수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우리의 제품을 함부로 이제 침해하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셀러들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은 일반 셀러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 셀러들에게는 단순히 약간 아마존에게 좀 문제입니다라고 제안하는 정도지만 브랜드 셀러들은 여러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신고한 제품들은 리스팅이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삭제는 아니고 내려가게 되는데 판매가 중단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단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셀러가 어떤 것들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존과 나누게 되는 절차들이 거쳐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시고 나서 이거 어떤 게 문제입니까? 왜 신고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면 그 리스팅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 셀러와 아마존 사이에서 풀어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접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다 끝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존 브랜드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뷰입니다. 아마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리뷰가 조금 필수적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브랜드 셀러로 가지고 있으면, 바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품을 무료로 나눠주고, 리뷰를 받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험단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품을 약 30개 정도 무료로 나눠주고, 리뷰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1차 시간은 마치고요. 저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시 55분에 저희 다음 시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저희 아마존 교육 1주차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주차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현황, 그리고 아마존 셀러의 계정 가입 절차,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란 어떤 건지, 그리고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시장 조사, 성공적인 아마존 진출 전략으로 시작 마지막까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전자상거래 발달과 진행인데요. 디지털 기술과 결제가 발달되고 운송 시스템이 발달되어서 시공간에 제약 없이 온라인 쇼핑을 하실 수 있다는 게 현재 아마존 셀링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언택트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사실상 뉴스에서는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체감적으로는 온라인 셀링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마존은 지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2021년도 지금 오늘날까지도 쉬지 않고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쉬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 게 실제로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웃긴 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커머스는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제 온라인이 다 보급되었다.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스마트폰을 살 사람이 없다.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동남아 이런 데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온라인 성장률이 계속해서 온라인 보급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사실상 이제 온라인 와이파이 없는 집은 없다고들 많이 말하는데 전 세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와이파이 없는 집이 존재하고 지금 그 보급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커머스의 시장의 규모가요, 사실상 전 세계에서 2020년도까지만 해도 5위 정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넘어오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이커머스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 그리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현재 비율이 2021년도 저희 대한민국이 3위입니다.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데요. 저희 셀러분들이 굉장히 전 세계의 영역들을 어떻게 보면 잘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작하게 될 아마존이라는 시장은요, 약 14개의 마켓플레이스들을 가지고 있고, 약 3억 명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아마존 US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지만, 이 아마존 US에 등록하신 제품들을 가지고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뭐 재팬,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곳들에 이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받았던 제품 리뷰를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등록하실 수 있는 절차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아마존 창고에 갖다 넣어놓고 전 세계에 배송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고 한 번 제품이 등록되고 한 번 소비자들에게 검증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아마존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영국이라든지 또는 독일고 같은 데는 다 아마존 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실 때에도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간 아마존은 넓은 시장이라고도 보면서 작은 시장이라고도 보는 게 아마존닷컴은 미국에만, 아마존.ca 즉 캐나다 거는 캐나다에만, 멕시코 거는 멕시코에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셀러 센트럴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입을 하셔서 이제 판매자가 보는 페이지를 셀러 센트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국가들의 여러분들의 판매를 하실 수 있게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존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셀러들한테는 1번 셀러 센트럴, 2번 브랜드 레지스트리, 3번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해서요. 아마존의 세 개의 사이트들이 각각의 사이트들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셀러 센트럴, 즉 내가 아마존에서 판매라는 곳을 관리하는 부서가 굉장히 크고요. 그 굉장히 큰 부서 안에 광고라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고랑 브랜드 등록이랑 셀러 센트럴은 전혀 각각의 다른 부서처럼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광고에서 발생을 한 것이라면 그 도움을 셀러 센트럴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도움을 브랜드 등록, 브랜드 레지스트리에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가장 큰 급선무고요. 내가 이 파악한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진출하시는 분들이 가장 겪으시면서 어려운 문제들은 나는 아마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연락하신 곳이 나는 광고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나는 브랜드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셀러 센트럴에 연락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직이 따로 있다는 것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국가별 마켓플레이스가 전혀 다르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국에서 발생한 문제를 미국 쪽에다가 계속 문의를 해도 영국 아마존에서 발생한 문제였다면 해결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법인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각각의 제품을 등록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제품 등록할 때 요구하는 서류들, 방법들 또는 내가 입력하는 정보들의 우선순위들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셀러가 운영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정책이 다 다르게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아마존 코리아라는 곳은 우리 셀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건 또는 영국이건 각각의 문제가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조금 웃긴 게 아마존 코리아도 미국을 전담하는 매니저가 따로 있고요. 영국을 전담하는 매니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매니저한테 백날 얘기해야 영국 문제 절대 해결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아마존의 이제 규모입니다. 이 파란색이 미국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아마존 전체 매출에서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절반 이상을 훨씬 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독일,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해서 영국 이 순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팬이 은근히 조금 됩니다. 일본이. 그리고 나서 다 레스트 그 외의 것들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캐나다, 멕시코에서는 그렇게 큰 시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네이버하고 아마존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이버는 굉장히 감성적인 플랫폼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제가 그냥 강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강남의 친구를 만나러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전혀 뭐 예를 들면 손 선풍기를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손 선풍기를. 그런데 가는데 좀 더운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앞에서 아, 이거 하면 시원하다 그러면서 막 팔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전혀 살 생각이 없었지만 지나가다가 저 아저씨가 제 감성을 자극해서 제가 그걸 사게 됩니다. 이런 것은 네이버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아마존은 애초에 제가 물건을 사러 들어가는 플랫폼입니다. 네이버는 보시면 내가 무언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스몰 웨딩이라고 키워드를 잡아보면 제가 스몰 웨딩을 하기 위해서 라고 갈 수도 있지만 요즘 스몰 웨딩의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내 친구가 스몰 웨딩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또는 그런 것들이 좀 정보들이 궁금해서 검색을 하러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아마존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스몰 웨딩이라고 치게 된다면 이거는 스몰 웨딩을 하는 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곳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이버는 검색 엔진의 기능 플러스 판매하는 플랫폼이라면 아마존은 검색 엔진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고요. 아마존은 판매의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조금 더 감성적인 리스팅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 사용이 되고요. 조금 판매자 친화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소비자들은 A라는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이 물건이 진짜인지 또는 가짜 상품인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만 해도 나이키 운동화 같은 거를 네이버로 살 때는요, 이게 진짜 나이키 운동화인지, 이게 가짜 나이키 운동화인지, 병행 수입인지, 진짜 수입인지 같은 것들을 엄청 꼼꼼하게 따지면서 구매를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는요, 아마존이 피고 있는 정책은 딱 10초 만에 내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자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또 이 사이트를 접속을 종료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0초 만에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이 진짜 상품인지 가짜 상품인지를 구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판매자에게 제품을 리스팅할 때부터 이게 진짜 나이키 운동화인지 당신이 나이키 운동화를 어디서 유통받아서 판매하시는 것인지와 같은 것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게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얼리, 즉 금반지, 금목걸이 같은 것들을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은 심지어 제품을 미국에 보내서 그 아마존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약 6개월 동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진짜 다이아몬드를 만약에 판매한다. 그럼 이게 진짜 다이아인지 아마존이 다 확인합니다. 이 다이아를 어디서 당신이 공급을 받았고 거래 명세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어느 원산지에서 떼왔는지와 같은 것들을 확인한다. 그래서 아마존은 소비자, 즉 고객에 친화적이지만 네이버는 판매자에게 친화적이다. 굉장히 쉽게 아무나 올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규정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품을 판매한다. 그 식품이 진짜 식품 유통이 되는 식품인지도 알아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 만든 잼도 네이버에서는 판매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그거 판매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로 FDA 등록은 되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다 확인하게 될 거고요. 어, 이제 네이버에서는 조금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나 네이버 셀링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심지어 유튜브를 보고 중학생들도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사업자가 있는 셀러들만 판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렵게 로직을 일부러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문가들만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진입 장벽을 좀 많이 올려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판매를 시작하면 한 일주일 정도면 판매가 실제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가입도 진행을 해야 되고, 미국 은행 있어야 되고, 물건을 보내놓고, 또 상품 사진 찍고, 별거 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규정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판매까지 걸리는 타임라인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존은 시스템을 잡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이버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이버는요, 우리가 제품이 판매되면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제품을 포장해서 배송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는 시스템을 잡기보다는 나의 제품을 판매하는 플레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은 나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내 사업을 시스템화하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단순히 우리가 제품을 배송해만 놓으면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마존이 하는 처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또는 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공간 중에서도 이 시간에도 지금 제 제품이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마존의 특징과 같은 것들을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편리한 반품 시스템입니다. 자, 아마존은 셀러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못한 소식인데요. 굉장히 편리한 반품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마존의 소비자이기도 하니까요. 아마존에서 소비자 할 때 반품하고 싶으면 그냥 반품하기 버튼 누르고 왜 반품하는지만 선택하고 내 집 앞에 놔두면 아마존 기사가 와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반품 돈 저한테 쭉 들어오는 시스템이고요. 일반적으로 반품을 제가 소비자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마존이 그냥 돈을 물어줍니다. 판매자에게. 그런데 상품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판매자가 보통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나 원한다면 프라임 서비스를 가입한 회원들은 무료 반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쉬운 구매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은 10초 만에 물건을 구매하고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카드도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주소지도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클릭하고 그냥 얼굴, 페이스 인식 딱 하고 나서는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관적인 사진입니다. 다른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성을 자극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였다면 아마존에서는 빠르고 쉽게 나는 구매 경험을 통해서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사진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판매가 되고요. 네 번째로는 빅데이터 프로그램입니다. 아마존에서는요, 굉장히 개발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요, 물건이 몇 개가 판매가 되는지, 어떤 물건이 판매가 되는지와 같은 데이터 정보들을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매뿐만 아니라 타 셀러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셀러 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들 진행이 되셨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페이오니아에서 돈을 받는 절차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아마존에서는 페이오니아까지 매 2주마다 돈이 정산됩니다. 그런데 돈이 정산될 때는 그냥 모든 돈이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번 돈이 2주 동안 번 돈이 한 번에 다 정산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디파짓이라는 걸 남겨놓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약 5,000불 정도를 판매했다고 한다면 약 2,500불 정도는 아마존에 그냥 잔고에 남겨둔 상태로 2,500불을 페이아웃 해서 제 페이오니아 통장에 넣어주게 되는 건데요. 다 자동적으로 일반적으로 가만히 계시면 돈이 매 2주마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수령하는 데까지는 약 하루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페이오니아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면 그거를 페이아웃 하기를 누르시면 애초에 우리가 페이오니아를 가입할 때 등록했던 통장으로 이제 등록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돈이 송금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하루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오니아는 이제 일반적으로 환전 수수료가 제로라고들 많이 말을 합니다. 제로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솔직하게 셀러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약 0.9%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환전 수수료는 0%인데 거래대금 수수료가 0.9%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환전 수수료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1.2%에서 0.9%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대금을 정산해 주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마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마존을 할 건데 아마존 서비스가 어떤 건지는 같이 좀 봐야 되잖아요. 아마존 서비스는요,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아마존에 계속해서 남아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구독 모델 형태를 가지고 아마존 프라임은 계속해서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계속해서 이런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만 해도 프라임 뮤직이라 그래서 음악을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 어, 쇼핑몰에서 이런 서비스를 왜 제공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존은 정말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뮤직, 그리고 프라임 포토, 그리고 프라임 나우, 그래서 식료품들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아마존 2015년도부터 해서 아마존 프라임 데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 2일 배송 또는 당일 발송과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해서는요, 오디오 채널 해서 오디오 들을 수 있는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프라임 트위치 같은 것 통해서 무료로 쭉 하실 수 있고,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무료 데일리 발송, 하루 만에 발송할 수 있는 거. 근데 모든 전 지역이 되는 건 아니고요. 뉴욕이나 특화된 지역에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은 소비자는 무료 배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배송비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셀러들에게 청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배송비를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는 게 무료 배송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금 요율표를 좋게 받는 택배를 미국 LA는 저쪽 서부거든요. 그쪽에서 뉴욕까지 발송을 하게 되면 보통 이런 거 하나 보내려고 하면 7불 정도가 나옵니다. 7불이 나옵니다. 제품이 요거 텀블러가 한 15,000원 정도 할 텐데 7불 정도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베이에서는 그 배송비 때문에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는 요거 발송하는데 약 3불 정도만 받으니까 사실상 아마존 프라임이 다들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셀러 입장에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마존 저희가 빅데이터 프로그램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빅데이터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사용하시면서 아마존에 이런 데이터 프로그램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바이럴 런치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런 데이터 정보들을 해당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약 10만 원 정도에서 뭐 싸게는 5만 원 정도에도 구매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매 달마다 돈을 내셔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저희가 soap dispenser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셀러들이 몇 개를 파는지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보여준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팔고 있는 셀러가 약 9,405개를 한 달에 판매하는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현황, 바이럴런치 분석 정보 지표, 비용 계산기와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쭉쭉쭉 넘어가고요. 보시게 되면 내가 한 달에 여기서 탑5 안에 들어가면 몇 개를 팔 수 있고 탑10을 들어가면 몇 개를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은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제가 아까 약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사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아마존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광고를 무지막지하게 해야지만 내 랭킹을 올려서 내가 좋은 광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판매하는 형태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조금 말이 복잡하긴 한데 한마디로 광고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른 타 마켓플레이스에서 비해서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팔려는 제품이 언제 이렇게 판매되는지와 같은 2년 정도의 지표들도 보실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제품의 셀러가 어떻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셀러가 이제 가격 변동 추이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몇 월 달에 가격을 낮췄고 몇 월 달에 가격을 올렸는지와 같은 데이터들도 사실 클릭 한 번이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저희가 같이 배워볼 것은 에이신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리스팅을 하시게 되면 에이신이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에이신은 일반적으로는 제품 링크에 있는 건데요. 링크의 주소창에 DP 다음에 있는 B자로 시작하는 게 에이신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저랑 한번 같이 볼게요. 아마존에서 이 제품을 이렇게 제가 들어왔죠? 그러면 주소창에 길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DP 다음에 있는 건데요. 제가 메모장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좀 작으니까. 자, 보시면 http.하고 amazon.com 나왔죠? 그리고 쭉 뒤에 쭉 보시면 여기 항상 DP 다음에 나오는 요 10글자짜리가 있습니다. 요거. B자로 시작하는 10글자짜리인데요. 어느 주소창에 들어가시건 쭉 길게 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다 필요가 없고요. 요 A신만 사실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A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해당 제품이 어떤 건지에 대한 걸 한눈에 알려주시는 건데요. amazon.com/dp A신을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해당 제품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는 이제 이 제품으로 들어가는 딱 링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긴 링크는 뭐냐면 내가 어떤 걸 검색해서 어디 위치에서 누가 이걸 언제 시간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링크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셔서 제가 접속을 하면
아, 이거는 어떤 사장님이 나한테 줬다는 게 추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실 때 이렇게 주시면 사실 좀 더 깔끔합니다. 그러면 추적이 안 되고요. 그냥 바로 제품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아이폰 케이스 가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아이폰 케이스에 들어왔습니다. 쭉 보시면 뭔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쭉 써 있고요. DP라고 항상 있습니다. DP 다음에 있는 거 10글자 B자로 시작하는 거 복사해서요. 다시 새 창 열어주시고 amazon.com/dp/asin 이렇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여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포인트는 이 asin은요. 옵션마다 바뀝니다. 자, 제가 이거 지금은 아이폰 11을 눌러져 있거든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게 바뀔 겁니다. 바뀐 거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는 아이폰 XS 이거 누르면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색상도 바꿔서 이렇게 바뀌었나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www.amazon.com/dp/asin 바로 핑크색으로 이렇게 딱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에는 에이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에이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 이제 제가 뭐 FBA다, 에이신이다, 스큐다, 뭐 어려운 말들을 계속해서 많이 쓸 건데 오늘은 아주 천천히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을 사실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왔고요. 제가 빅데이터는 사실은 보진 않을 거고요. 넘어가면 제가 한 가지 또 알려드릴 게 스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스큐 여기도 좀 여기서부터 보면 될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에이신까지 아셨으면 이제는 상품이 어떻게 리스팅 되어 있는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아마존에는 두 가지 나눠져 있는 카테고리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전자제품과 같이 또는 무언가 내가 좀 길게 제조사 또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상품들은요. 길게 한 줄로 나열되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한 번에 4개씩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떤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3D 펜이라고 검색하면 지금 제품이 하나씩 길게 길게 나와 있죠. 이건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존이 애초에 셋업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기획해 주실 때 애초에 길게 기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좀 짧게 나와 있죠? 길게 길게 설명을 많이 많이 해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스크라는 걸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마스크라고 검색하면 한 번에 4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휴대폰 어플로 보셨을 때도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는 것은 이제 네이버하고 아까 아마존 제가 설명드렸죠. 네이버 리스팅 보시고 아마존 리스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리스팅 먼저 보시면요. 일단 이게 약간 감성적으로 많이들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야기자기하고 예쁘게 그리고 가격도 낮게 낮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제가 이 오르고를 구매하려고 보면요. 적었는 거 다 주는 게 49,500원인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49,500원은 절대 아니죠. 여기서 제일 저렴한 제품이 49,500원이라는 뜻이고요. 49,500원짜리 그래.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 내가 사려고 하는 게 6만 원입니다. 그래, 6만 원 좋아. 하고 결제하려고 들어가서 보면 조그마한 게 써 있습니다. 택배 비용 3,000원. 그럼 6만 3천원 좋아. 결제하려고 보면 제주도는 추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발 들여놓기 권법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네이버에서는 일단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네이버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10초 만에 절대로 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적어도 4분, 5분 정도의 타임라인 정도를 보고요. 길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더 많이 네가 이걸 왜 사야 되는지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게 네이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존은요.
딱 제품을 보는 순간 이 제품을 우리 집까지 2일 만에 배송해주는 가격이 11.98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제품으로 저희 같이 보게 되면요. 12.99불이고요. 처음 메인 페이지는 당연히 나한테 주는 사진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품 보시면 제품의 브랜드 플러스 키워드 플러스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드 B라는 제품이네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베리에이션, 옵션이라고 부르고요. 앞으로 아까 에이신은 제품에 고유되는 특징 코드고요. 베리에이션은 제품의 옵션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리에이션 있는 제품을 만드실 겁니까? 라는 것은 제품에 옵션이 있나요? 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은 옵션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이 옵션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게 통신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아이폰을 사러 갔을 때 흰색 아이폰만 파는 업체는 절대 없습니다. 자, 가시면 어떤 제품을 사고 싶으신가요? 라고 딱 말을 하고요. 제가 저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좀 고민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아이폰만 또는 갤럭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보여주면서 뒤로 나가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A 제품을 살 것인가 B 제품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통해서 구매 전환율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블랙 포인트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블랙 포인트는 약 5가지로 여러분들이 특징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오른쪽에 바이박스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바이박스를 통해서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의 제품이 언제 나한테까지 배송되는지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조금 웃긴 게 바이박스를 나 혼자 파는데도 내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아마존에서는요, 약간 저도 말이 안 된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일반적으로 한 개의 제품을 여러 명의 셀러가 판매하면 이 바이박스라는 것을 듣고 경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파는데 내 제품이고 내가 바이박스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왜냐고 물어보시면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존이 좀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나 혼자도 경쟁을 시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바이박스를 획득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See the all price라고 해서 가격을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걸 클릭해야지만 가격을 보여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적인 가격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셔야지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제품의 Q&A 세션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셀러가 답변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답변은 제품을 구매한 그 누구나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달아주면 뭐가 좋냐라고 보시는데요. 답변을 달아주고 나면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엄지척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엄지척을 많이 받으시면 여러분의 제품을 무료로 리뷰하실 수 있는 권한인 바인 리뷰어 기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제품 리스팅 분석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 리뷰를 남기는 것도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사실 거의 저희 세션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리뷰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이버와 아마존의 리뷰를 먼저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저는 제품을 구매하면 리뷰를 남기는 편입니다. 왜냐면 네이버에 리뷰를 남기면 쿠폰, 뭐 돈을 줍니다.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냥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적고 그냥 저는 마무리를 하는데요. 아마존에서는 저는 절대 리뷰를 남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마존은 아무것도 안 줍니다. 리뷰를 남겨도 저한테 혜택을 안 줍니다. 쿠팡에서 주문해도 쿠팡에 리뷰 절대 안 남깁니다. 왜냐?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리뷰를 남기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존에다가는 리뷰를 남기면 여기 조그만하게 헬프풀 버튼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헬프풀 버튼.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만약에 이 리뷰를 남긴 사람들이 받게 되면 전문 리뷰어라는 등급을 받게 됩니다. 전문 리뷰어가 되면 전문 리뷰어 예를 들어서 헬프풀 버튼 10개를 누르면 10개를 받으면 10불짜리를 리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100개를 받으면 100불짜리를 리뷰할 수 있는 권한, 500개를 받으면 한 250불 정도를 리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 권한이라는 것은 전문 리뷰어라는 뜻이고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정보가 되었을 때 헬프패드를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헬프패드 버튼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할머니가 좀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수면 보조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약용품은 아닌데 그냥 수면제는 아니고 수면 보조제 같은 걸 제가 구매해서 할머니 드렸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할머니가 이거 드시고 자려고 했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고 큰일 났다고 해서 같이 응급실에 갔습니다. 할머니 옆에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이 약을 먹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안내가 안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점 1점짜리 딱 주면서 야 이거 별표 막 써가지고 길게 사진이랑 해가지고 할머니랑 응급실 가서 사진 막 대충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절대로 심장병 있는 사람들 이거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부부터 막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움이 되는 정보, 사진을 올리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누르면 할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 빨리 받았어요 라는 것은 아마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주문하면 동일한 이일 안에 다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 아깝게 리뷰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칭찬이면 왜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내가 비누를 샀으면 비누를 다 쓴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이거 다 써보니까 나는 건성 피부인데 이런 게 되게 좋더라. 또는 우리 아이가 되게 아토피가 있는데 이런 비누가 되게 좋더라. 라면서 구체적으로 아이 사진 막 찍어주면서 올립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내 1분이 낭비가 됩니다. 그런데 10분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적으면 헬프풀을 받아서 내가 나중에 굉장히 좋은 리뷰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리뷰는 양날의 칼이라고들 많이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쁘게, 구체적으로 좋게 적어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저희 이제 바코드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마존의 제품을 등록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바코드가 필요합니다. 바코드는 UPC, 뭐 EAN, GTIN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회사에서 운영하고 계신 GTIN이라는 대한민국 통용 88 바코드가 있다면 해당 바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코드가 없으면 그냥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구매하시고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개 바코드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저희가 구매한 바코드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그냥 이번에는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만약에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바코드를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내션와이드 바코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여러분들이 바코드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약 10개에 42불 정도 하고요. 한 개당 가격은 4.2불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번에 많이 구매해서요. 한 1000개 정도 구매하면 300불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가격이 0.3불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강의는 요쯤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품을 이제 저희가 등록하는 것과 디자인하는 것들을 같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발송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도 2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언제나 줌이나 현장 강의로 오픈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 마무리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궁금하신 사항들 다 해결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4주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교육이 진행될 텐데 이 기간 동안은 약간 부스트를 넣어주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이 4주 이후에는 저희를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방문해 주시면요 당연히 저희가 감사하지만 줌으로라든지 그런 시간 약속을 잡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더 서포팅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